밑에 동식 있는데 방법이 싫어. 한 번에 너무 맛있어. 이렇게 아저씨까지 아니야? 다 느려. 저도 1년 내내 지내야 되는데요. 제가 자, 이거 맞춤법 뽑아주는 것부터 좀 먼저 볼게요. 우리가 쓰고 있는 교재에 맞춤법 요 설명 내용이 조금 부실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하다가 넘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표기, 그 다음에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 적는 표기라고 할 때, 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는 말 그대로 이 쓸 때 소리 나는 대로 그 소리를 그대로 받아 쓰면 되기 때문에 표기에 편리함이 있다고 했죠. 표기의 효율성이. 그 다음에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읽을 때 형태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읽을 때 효율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글 맞춤법 조항 자체는요, 소리 나는 대로 적되 형태를 어법에 맞게 씀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게 조항 내용이라고 했어. 그래서 원래 우리가 1차적으로 받아들일 때 항상 일단은 소리 나는 대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어법을 밝혀 쓴단 말이야. 근데 어법에 맞게 쓴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실제로 글을 쓰고 표기를 하다 보면 이걸 많이 쓴다고 했어. 이걸 많이 쓴다고 했어. 얘를 더 많이 쓴다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는 어떠한 경우에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이제 표기를 하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일반적인 문법 원칙으로 이제 설명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소리 나는 대로 적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원이 불분명할 때입니다. 여기 두 개밖에 없겠다. 자, 이 말이 어원이 원래 어디에서 왔는지 어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문법 규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한글 맞춤법을 하기 직전까지 배웠던 수많은 문법 규칙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의문의 변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문법 요소에서 뭐 피동이나 사동에서 뭐 이렇게 전미사가 붙는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문법 원칙입니다. 문법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적용이 다 가능한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형태를 밝혀 적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문법 규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된소리와 관련된 조항을 좀 보면요. 자, 이게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뚜렷한 까닭 없이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일반적인 문법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된소리가 나게 되는 환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문법 규칙에서 된소리가 일어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의문의 변동에서 된소리 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소리 현상이야. 자, 된소리 되기랑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에서는 우리가 된소리가 고정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된소리가 나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기할 때 된소리로 적어야 된다는 거야. 자,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고 했으니까 된소리로 안 적는 경우가 바로 뭔데?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경우랑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밥 이러면 얘를 발음할 때 국밥이라고 발음하죠.
근데 적을 때 빻이라고 안 적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된소리 대기 현상. 자, 다음 사이소리 현상에서 예를 들어서 시가가 여러분들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이제 결혼해서 시댁이 생긴 거, 시댁, 시가. 그 다음에 어떤 그 대상물의 가격이 그때 시기마다 달라지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회를 보고 시가로 계산한다고 하잖아. 맞죠? 무슨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걔네들 시가, 시가 말고 시가 로 발음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적지 않죠. 왜? 사이소리 현상으로, 그러니까 시중의 가격인 거니까. 맞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안 적는단 말이야. 소리랑 표기가 다르니까, 소리랑 표기가 다르면 무조건 뭐라고? 어법에 맞게 적은 거, 형태를 밝혀 적은 겁니다. 형태에서의 원형을 밝혀 적은 거고. 자,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들은 뭐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은요,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입니다. 자,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의 첫 번째 종류는요,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야. 우리가 된소리 대기 현상 네 가지 한번 떠올려 보면요, 된소리 대기 현상의 첫 번째는요, 앞말의 받침 기역 디귿 비읍으로 끝나야 됩니다. 두 번째 규칙은요, 앞말의 용언의 어간 자음이 니은이나 미음으로 끝나야 돼요. 세 번째는요, 앞말이요, 한자어 리을로 끝나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관형 사용음이 리을로 끝나야 됩니다.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앞말에 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려면. 이해돼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라고 돼 있잖아. 자, 우리가 오빠라고 한단 말이야. 자, 오빠라고 하는데 얘 모음이야. 그리고 얘도 모음이야. 그러면 그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문법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앞말에 받침이 없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바로 뭔데?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부 뭘로 적어준다고? 된소리로 적어준다고. 자, 다음 두 번째 규칙은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뒤에서 나는 된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사실은 여러분들 니은, 미음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렵게 얘기하자면, 니은, 미음 같은 경우에는 용언의 어간 말음, 니은, 미음은 제외야. 맞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면 얘는 안 따잖아. 맞죠? 얘는 아니야. 왜? 용언의 어간 말음, 니은, 미음 뒤에서 된소리 일어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한 단어 안에서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같은 형태소야. 하나의 형태소. 근데 얘는요, 형태소가 한 개가 아니죠. 형태소가 두 개입니다. 어간과 어미로 나눠지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된소리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된소리 대기 첫 번째 규칙밖에 없습니다. 음절 끝소리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나는 된소리요. 그러니까 기역 디귿 비읍 세 개를 제외하고 나면 음절 끝소리 몇 개 남는데? 4개 남죠. 그러니까 기역 디귿 비읍 제외한 나머지 애들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원래는 된소리로 발음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봐봐. 잔득이랑 잔뜩은요, 여러분들 발음이 다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얘도 국밥이고 얘도 국밥이야. 둘 다 빡밥이야, 발음할 때. 근데 얘는 득득 다르다고. 이해돼요? 잔득 잔뜩이야. 근데 얘는 국밥 국밥이야. 맞죠? 자,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는요, 어차피 발음하면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된소리로 안 적어줘.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잔득도 발음할 수 있고 잔뜩도 발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발음할 때 잔득이라고 안 하고 잔뜩이라고 한단 말이야. 산뜻하다고 한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 리을, 미은, 이응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된소리 표기 그대로 적어줘야지 적힌 대로 우리가 발음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요 된소리 표기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고요. 문제는요,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밑에 다만 잘 보세요. 이게 문장이요, 이중부정에다가 두 개의 문장이 섞여 있거든요. 잘 보세요.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된소리로 적지 아니해야 됩니다. 예사소리로 적어야 돼요. 국밥,
이런 것들 맞죠? 자 그래서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요 된소리로 적으면 안 됩니다. 뭐를 제외하고 안 되냐면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여기에 지금 아니면이라고 돼 있죠.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는 뭘로 쓴다는 거야? 된소리로 표기한다 이 말입니다.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표기하고요. 그 이외에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어떻게 한다?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그 말은 예사소리로 적는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는 뚝딱 만들었다. 쓱싹쓱싹 청소를 한다. 자 보세요. 얘는 지금 기역 받침 D고요. 기역 받침 D란 말이야. 맞죠? 뭐 예를 들어서 씁쓸하다 이런 것들. 씁쓸하다에서 씁쓸. 자 보세요. 이 쓱싹은요. 가져와서 발음 비교해봐. 얘도 쓱싹이고요. 얘도 쓱싹입니다. 발음하면. 맞죠? 둘 다 쓱싹쓱싹이거든. 그러면 기역 받침 뒤니까 뭘 더 적어줘야 돼? 예사소리로 적어줘야 되거든. 기역 받침 뒤라서 예사소리로 적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적는 거야 지금? 된소리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같은 소리나 비슷한 소리가 겹쳐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혹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했어요? 이게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는지 내가 몰라서 물어봐요. 뭐 했니? 던 거 같아? 지수야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지원아 이거 했니? 아 이거 와서 지금 와서 모르겠구나. 아 왜냐면 중간 물어봤는데 네가 그냥 원래 아는 걸 수도 있잖아. 딴 데서 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디서 좀 주워 들어가지고. 하여튼 이게 너네 교육과정에서 1학년 1학기 때 있었던 과정이라 가지고 요거를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해가지고 하여튼 표정을 보니까 몰라 보이는 학생들 좀 있긴 해. 하여튼 자 그래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습니다. 씁쓸하다도 마찬가지야. 얘도요 실제로 씁쓸이라고 표기를 하나 씁쓸이라고 표기를 하나 발음이 똑같습니다. 얘도 씁쓸이고 얘도 씁쓸이야. 맞죠? 왜?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원래는 이게 맞지만 비슷한 소리가 겹쳐나기 때문에 그럼 비슷한 소리의 기준이 뭔데요? 이게 좀 애매한데요. 그냥 세 개 초성, 중성, 종성 있으면 그 중에 하나 빼고 다른 거 있죠.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겹쳐나는 소리에 대한 기준도 그래서 내가 뒤에 좀 달아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경우에만 뭘 한다? 된소리로 적어준다고. 그 이외의 애들은 어떻게 하는데? 안 적어줍니다. 맞죠? 깍두기 같은, 국수 같은 경우에 얘 발음 어떻게 돼? 국수로 발음되잖아. 맞죠? 근데 안 적어줍니다. 왜 안 적어주는데? 기역, 비역 뒤에서 나는 된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겹쳐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다음. 편집해서 뽑아져가지고 21페이지죠? 21페이지 봅시다. 아닌데? 21페이지 필요한데? 얘랍니다. 한장 더 하는 거 23페이지. 자, 다음 디귿 소리 받침인데 여러분들 이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웹툰 작가로 생각해 봐봐. 여기 대사를 쓸 거야. 대사를 쓸 건데 얘가 대사가 전부 의성어밖에 없어. 뭐 이런 표현을 쓴다고 칩시다. 걔네가 예를 들어서 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감탄사로서 사전에 등재가 돼 있겠죠. 근데 얘가 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얘네들도 전부 사전에 등재돼 있겠어?
얘는 안 돼 있겠지. 우리가 at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맞춤법처럼 쓰는 거기 때문에 at이라고 하는 건 감탄사로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비슷한 소리는 뭐 헛 이런 소리는 안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봐. 여러분들이 웹툰 작가라서 대사를 쓰는데 어떤 인물이 헛이라는 소리를 내면은 허 밑에 받침을 뭘 쓸 거야? 소연아 뭘 쓸 것 같아요? 왜 시옷을 써요? 발음은 시옷이야? 오, 발음은 시옷이 아니죠. 발음은 디귿이야, 디귿. 헛이라고 하면 받침 발음은 디귿인데 왜 머릿속으로 시옷을 쓴다고 생각을 할까요? 왜 그럴까? 쉽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받침의 디귿보다 뭐가 더 많아서요? 시옷이 더 많아서입니다. 맞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받침이 시옷이 더 많아서인데 그럼 시옷이 왜 더 많은데? 뭐 근거는 조금 이따 2교시 때 하겠지만 근대 국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중세 국어 때 8종성법 쓰다가 저기 근대 국어로 넘어오면서 7종성법으로 바뀌었다는 거 내용 기억나요? 그 8종성법에서 채영아 혼자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나요? 자 8종성법에서 7종성법으로 넘어갈 때요 딱 하나만 없어집니다. 디귿이 없어지죠. 그리고 디귿 역할을 하는 받침은 전부 시옷으로 바뀝니다. 맞죠? 자 그래서요 우리 지금 현대 국어에서도 보면요 뭐가 있냐면 분명히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받침을 디귿으로 써요. 왜? 가느다란 물방울 할 때 시옷보다 디귿이 더 앞에 있거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그냥 또 어차피 시옷 받침이랑 디귿 받침은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디귿으로 통일을 한 거야. 발음으로 표기할 때는. 근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표기할 때는 맞춤법으로 디귿보다 시옷이 더 많습니다. 그거를 종합으로 어떻게 만들어놨냐면요. 디귿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건 전부 뭘로 쓴다고? 시옷으로 쓴다고 하는 근거 그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디귿 소리로 그러니까 디귿으로 받침을 적어주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 근데 지난주에 하긴 했습니다. 이튿날 맞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숟가락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래서 이튿날 할 때 이텟은 원래 뭐야? 이틀이죠. 그 다음에 숟가락 같은 경우에 숫은 원래 뭔데? 술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틀날이고 술가락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는 건 뭔가 규칙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규칙적으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얘기할 거야?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다고 얘기할 거야. 예를 들어서 반지꼬리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말할 때 듣다 이런단 말이야. 맞죠? 근데 얘는 아오 붙이면 어떻게 돼? 들어서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는 왜 그러면 디귿으로 고정시켜 주는데요? 예전에 디귿 받침으로 썼던 흔적들을 과거에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세국어든 근대국어든 역사적으로 찾을 수 있거나 또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들이 규칙을 가지고 있다면 그럴 때는 뭘로 적어주는 거야? 그럴 때는 뭘로 적어줍니까? 디귿으로 적어줍니다.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옷으로 적어준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은 전부 뭐야? 근거가 없어서 전부 시옷으로 적어주는 애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디귿 받침이 더 보기 힘듭니다. 맞죠? 대부분 시옷 받침으로 쓰죠.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의성, 의태어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어. 연음시켜봤더니 디귿으로 연음이 안 돼. 그럼 전부 뭐야? 시옷으로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옷 받침을 더 많이 보는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넘어가고요. 의 발음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36페이지 나와 있는 거 봅시다. 아까 쌤이 된소리 조항 얘기하면서 겹쳐나는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겹쳐나는 소리의 기준이 딱 여기 기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얘네들이 전부 겹쳐나는 소리야. 꽃, 놀, 눅, 밋, 쌉쌀 이런 것들. 봐봐. 밋밋하다 할 때 밋밋만 볼게요. 뒤에 하다 빼고. 얘를 이렇게 딱 보고요.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기야? 아니면은 어법에 맞게 적은 표기야? 어법에 맞게 적은 표기입니다. 왜 그런데? 얘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적혀요? 밋밋 이렇게 적힙니다.
맞죠? 자,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이렇게 적히는데 여기는 니은 받침, 여기는 디귿 받침이잖아. 맞죠? 비음화 때문에 그렇게 되잖아.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쓴다고. 소리가 겹쳐서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발음은 서로 다른 발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밋밋밋 하다가 뭐 어원을 찾을 수 있겠니? 이거 어원 찾을 수 없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도 같은 소리가 지금 겹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적어준다고? 서로 다른 발음으로 나지만 같은 자음으로 적어준다고요. 시옷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연불망, 얘 발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해되죠? 자, 연연불망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 같은 경우 미안합니다. 연련이라고 되죠. 이라고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원래는 얘 이 소리가 련이야, 련. 근데 얘가 두음법칙 때문에 연이 된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면면으로 해야 되는데 맨 앞 글자는 두음법칙에 따라서 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연불망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음법칙이 적용된 애를 그대로 따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같은 글자로 적어주는 거야. 원래는 련련이지만 연련으로 원래 두음법칙에 따라서 될 텐데 연련이라고 하면 얘는 똑같은 글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맞춰주는 거야? 연연으로 맞춰주는 거야. 유유도 마찬가지야. 이 유자가 류야, 류. 근데 앞에 두음법칙 때문에 유가 됐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 같은 걸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요게 그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 예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니은으로는 쓰지 않는다는 거야. 표기할 때. 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또 넘어갑시다. 다음은 57페이지 봅시다. 지난번 교재에서 했던 내용 다 뛰어넘을 거예요. 하고. 자, 실제로요, 여러분들. 그 한글 맞춤법 파트에서 제일 많이 시험에 좀 낚시 유형으로 물어보는 건 요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냥 조항 자체를 이해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가서 이제 뭔가 할 때 맞춤법과 관련돼 있는 시험을 꼭 또 쳐야 되는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공직에 나간다. 공직자가 되려면 한글 한국어 능력 시험 무조건 쳐야 되잖아. 맞죠? 한국 사람. 하여튼 자, 그래서요 방송국 가려고 해도 무조건 쳐야 되죠. 하여튼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무조건 알아두세요. 그냥 자, 어간입니다. 잘 보세요. 보통 문제가 뭘로 나오냐면요 요걸로 나옵니다. 요걸로. 왜냐면요 지금 조금 있다가 나중에 뒤에 조항들 다 얘기할 건데 얘네들 중에 뭐만 바뀌냐면요 얘만 바뀝니다. 어간이냐 어금이냐.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뭘로 하느냐? 명사, 부사. 그래서 어간에 뭐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 어간에 뭐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 이거 가지고 가르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부사가 아닌데 부사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겉의 형태는 맞춤법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물어보는 건 품사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지를 읽을 때 이 단어의 품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지 좀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간에 이나 음이 붙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을 명사 파생 정미사라고 합니다. 명사 파생 정미사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명사가 됐겠지. 맞죠? 그 다음에 이나 희는 부사 파생 접사야. 그래서 부사 파생 접사가 붙으면 부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가 붙은 애들, 이 희가 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자, 그럼 이 말은요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안 적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깊이 이러면 원래 깊다가 그쵸? 깊다에 이가 붙어서 깊이가 됐어요. 다듬이는 뭐야? 다듬다에서 이가 붙어서 다듬이가 된 거죠. 땀 바지는 뭐야? 땀 받다잖아. 받다에서 이가 된 겁니다. 맞죠? 자, 다음 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 다 우리 다 아는 거죠.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거,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얘입니다. 얘. 높이는요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도 있고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도 있습니다. 종이 비행기를 높이 날렸다라고 하면 높이는 부사야. 맞죠? 근데 높이를 쟀다라고 하면 이거는 명사야.
맞죠? 자, 그래서 높이는 부사도 있고 명사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가 붙어서 된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전부 뭐야? 형태를 다 밝혀 적는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 경우가 뭐냐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 자, 보세요. 이나 음이 붙었다 하더라도 어간에 여기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본뜻과 멀어진 경우. 본뜻에서 멀어졌어. 얘는 이게 왜 이렇게 발음되는지 알 수 없어. 원래 뜻에서 멀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자, 그래서 목걸이 얘는 자주 나오거든. 좀 알아두세요. 자, 얘는요 질병 목걸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액세서리로서 목걸이가 따로 있잖아. 얘네는 의미가 원래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목 걸다야. 이것도 뭔데? 목 걸다야. 그런데 얘는 목걸이는 실제로 목에 건다라고 하는 의미가 살아있죠. 본뜻의 의미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간의 본뜻의 의미가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한다? 형태를 밝혀 적어줍니다. 그런데 목걸이 목에 걸리는 질병이야. 이제 더 이상 뭔가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열이가 여러분들 혹시 뭔지 압니까? 문열이. 요즘 사실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보통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있어. 강아지가 새끼를 빼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여러 마리를 낳죠. 한 마리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나온 애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첫째로 이제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있겠죠. 걔를 문열이라고 합니다. 보통. 왜 문열이라고 하냐면 이제 문을 열고 나왔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문열이였어. 문열이 원래 어원은. 근데 실제로 문 열고 나온 거냐고. 그거 아니잖아. 그냥 첫 번째로 세상에 나온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문을 열다라는 의미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겁니다. 문열이고. 알죠? 자, 다음에 노름도 마찬가지죠. 원래 어디서 왔어? 놀다에서 왔어요. 거기에 플러스 음이 붙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놀다의 의미는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 도박의 의미만 남았잖아.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한다?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줍니다. 걸음도 마찬가지고요. 코끼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코랑 길이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코끼리라고 하는데 이 길이가 왜 끼리가 됐는지 설명이 가능해? 설명 불가능하거든. 왜 사람들이 코끼리라고 얘기하는지 몰라. 그러면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고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요. 알겠죠? 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 다리는요. 내가 사실 잘 모르는데 저기 사극 같은 데 보면 왜 여자들 이렇게 머리 막 이렇게 막 해놓잖아. 그거 종류 중에 하나인 걸로 알아요. 내가 정확하게 물건의 명칭을 정확하게 내가 몰라가지고 하여튼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달이야 원래는 달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은 다리로서 이제 쓰고 있죠. 이제 실제로 달다라는 의미는 없기 때문에 달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마 이 머리 막 뭐 이렇게 꼬아가지고 막 올리고 할 때 뭐 이렇게 만드는 거 하여튼 뭐 그런 건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나도 잘 몰라가지고 원래 어원은 달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봅시다. 어간에 이나 여기에 중요한 거 이나 이외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는 경우입니다. 얘는요 이나 이 붙어서 명사가 됐어. 근데 본뜻이랑 멀어졌어. 자, 그러면 이나 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는 여기서 말하는 조항이 그대로 해당돼요. 해당되는데 얘가 해당이 안 돼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거든. 그럼 밑에는 뭔데요? 애초에 이나 이외 모음으로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조항에 어긋나는 거라고. 이해되죠? 이 어긋나는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명사로 바뀐 거 살펴보면요. 까마귀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넘어. 얘도 넘 플러스 어죠. 그 다음에 무덤 같은 경우에도 묻다의 묻 플러스 엄이야.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인데 이나 음이 아니란 말이야. 이해되죠? 이나 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겁니다. 알겠죠? 주범도 마찬가지로 죽다에서 왔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마중은 어떻게 될까요? 맞다에서 왔습니다. 맞이하다 할 때 맞다. 거기에 웅이야. 이해되죠? 마게는 뭔데? 맞다의 애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 하고 나서 웅이거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붕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다음 부사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너무. 얘도요. 넘에 우야. 도로도 뭔데? 돌 플러스 오입니다. 자주는 뭐야? 잤다의 우입니다. 참아도요. 참다의 아야. 근데 뭐지? 의가 아니고 우. 맞죠? 자, 근데 우, 오, 우, 아 이런 애들이 전부 부사를 만들어주는 이, 히가 아니란 말이야. 맞죠? 이, 히가 아닌 애들, 이나 히가 아닌 애들은 전부 어떻게 한다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준다고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뭔데? 남 플러스 아도. 붙어도 뭐야? 붓 플러스 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조항이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는 건 결국 뭐 때문이야? 명사, 부사, 조사야. 맞죠? 자, 그래서 이 부터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조항 그대로 써줘요, 여러분들. 밑에 예시는 안 적어주지만 위에 조항 내용은 그대로 써주고요. 조항 내용 써준 다음에 밑에 해당하는 거, 해당 안 하는 거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도로, 바투, 자주, 차마 사이에 부터를 여기 살짝 넣어놔요. 그러면 얘만 다른 거야. 왜? 얘네 다 부사고 얘는 조사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사를 물어봅니다. 보통 시험 문제 나오면.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61페이지. 자,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조항 아까 19였고 20으로 넘어왔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뭐가 된 거? 명사가 된 거. 이해돼요? 명사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건 여기 조항에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지붕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해서 부사가 된 거, 명사가 된 거 있습니다.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하나로 명사로 쓸 수 있죠. 낫도 마찬가지야, 목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 반복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명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뭐야? 명사로 된 거. 여기 명사의 원형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 부사로 된 것도 있죠. 부사로 된 거랑 명사로 된 거.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목고시, 낱낱이, 목묵시 이렇게 해서 부사가 된 경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지금 보면 명사가 된 거 있죠. 여기 뭐 바둑이, 산발이, 뭐 육손이 이런 애들. 자, 그래서 눈, 손, 발, 그다음 바둑 이런 애들 다 명사란 말이야. 그래서 그 명사 뒤에 이가 붙어가지고 명사가 된 애들 어떻게 한다고? 형태를 그대로 밝혀 적어준다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여기 나와 있는 예외입니다. 예외. 자, 그래서 이 이외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합니다. 그 말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지붕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얘가 명사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뭔 차이냐면요,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 봤던 조항은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어간은요, 어느 품사에만 있어요? 용언에만 있죠. 이해되죠? 그래서 사실 여기 사이에 지붕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얘는요, 여기 어간이 아니기 때문에, 집이 어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 사이에 지붕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틀렸다고 이렇게 찾아줘야 돼요. 이해되죠? 얘는 어간과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야. 19항은. 알겠죠? 그럼 20항은 뭔데요? 원래 말이 명사였던 애들이야. 명사인 애들이 뭐가 붙어서 부사가 되고 그대로 명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는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고. 자, 그래서 바깥 같은 경우에도 박 플러스 아시고, 지붕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집 플러스 웅이고요. 그 다음에 지푸라기는 뭐야? 집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집 플러스 우라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이나 응이 아니란 말이야. 맞죠? 이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 전부 어떻게 한다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줍니다. 알겠죠? 이파리도 마찬가지죠. 이 플러스 아리.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줍니다. 이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얘입니다. 얘 품사. 얘가 어간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앞에 나왔던 건 어간, 얘는 지금 명사. 어근이. 자, 다음 넘어갈게요. 63페이지 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뭘 얘기를 했냐면요, 쌤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나 음으로 시작하거나, 그러니까 이나 음이거나 또는 다른 종류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 그래서 계속 아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집 플러스 웅이 있으면 얘가 집붕 이렇게 쓰더라도 발음은 어떻게 돼요? 지붕으로 발음되죠. 왜 그래? 얘가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여는 데서 그렇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 같은 경우에는 그걸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뭐 하면 될까요? 형태를 밝혀 적으면 됩니다. 왜?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음운 변동 규칙에 따를 거거든. 일반적인 음운 변동 규칙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 형태를 밝혀 적는다고 했죠. 맞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빛깔, 역댕이 이런 것들 다 일반적인 음운 변동 현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 자, 앞에 말이 원래 원형이 무엇인지를 살려줍니다. 왜냐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얘의 원래 원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얘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 이거잖아. 그러니까 된 소리가 된 것뿐만 아니라 뭐도 없어져. 음운이 하나 없어지거든.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것들을 원래 원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뒤에 건 그렇다 치더라도 얘가 원래 뭐였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어서만 된 말 같은 경우에는 다 어떻게 한다? 그냥 원래 형태를 밝혀서 어원을 밝혀서 적어줍니다. 그런데 어원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거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줘야죠. 이번 봅시다. 납작하다, 넙치 이런 애들.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 뜻에서 멀어진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적는다는 거야. 넙치, 그 다음에 납작, 그 다음에 골막, 골무 이런 식으로. 얘네들 다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봐봐봐. 넙치 같은 경우에도 봐봐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넙치 하면 얘가 널에서 왔을 거라고 뭔가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얘는 발음을 우리가 평소에 뭐라고 발음해야 돼? 널치라고 발음해야 되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넙치가 넓적하잖아. 맞죠? 넓어. 넓적해요. 그래서 넙치인가?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넙치는 넙치로 발음하면 안 돼요. 왜? 여기에서 왔다라고 하면 널치라고 해야지. 이해되죠? 근데 사람들 다 넙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발음하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고? 어원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어주는 거야. 넙치. 알겠죠? 자, 그 다음 많이 물어보는 건 요걸 많이 물어봅니다.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봐봐. 우리 겹받침이요. 할짝거리 나는데 이 할 어디에서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왔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얘 발음 어떻게 하는데? 할로 발음하죠. 할로. 자, 그래서 우리가 겹받침은요. 앞자음이 소리가 나는 애가 있고 뒷자음이 소리가 나는 애가 있어. 그럼 얘는 앞자음이 소리 나는 거야? 뒷자음이 소리 나는 거야? 앞자음이 소리 나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탈락할 때도 뭐가 탈락해버려? 얘가 탈락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나서 할이라고 하는 어간 뒤에 작이라고 한번 넣는다고 생각해봐봐.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리 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할짝이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선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기준에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할, 리을, 티귿, 작 이렇게 안 적고 어떻게 한다고? 그냥 할짝 이렇게 적어준다고. 맞죠? 널따라타도 마찬가지야. 널따는 이렇게 발음돼요.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죠. 근데 실제로 탈락은 누가 탈락해? 비읍이 탈락한단 말이야. 그래서
탈락 중에 뒷자음이 탈락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발음할 때 애초에 얘가 없는 것처럼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얘가 오면은 그냥 된 소리가 된 채로 뭘 한다. 다라타가 아니라 널 따라타 이렇게 이제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어준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벼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알겠죠? 이 알파카도도 마찬가지겠지. 원래 어디에서 왔겠어? 여기에서 왔겠죠. 맞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비읍이 발음이 안 돼.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66페이지. 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런 애들이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 잘 보세요. 다음과 같은 전미사들 해가지고 얘네들을 어떤 전미사라고 얘기한다? 널리 쓰이는 전미사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외에도요, 앞에서 봤던 널리 쓰이는 전미사가 있어. 뭐 있는데요? 명사형 전미사의 이음, 부사형 전미사의 이히, 이런 애들. 널리 쓰이는 전미사는요, 항상 뭘 해준다? 형태를 밝혀 적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안 적는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아락이, 아리, 뭐 이런 것들. 웅, 엄, 아리 이런 애들은요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입니다. 이파리, 지붕, 주검 이런 것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고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줍니다. 널리 쓰이는 전미사는 형태를 밝혀주고요.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줍니다. 그러면 밑에 나오는 이 히리기, 우구추, 머시기 이런 애들은요 여러 종류의 어근에 바꿔가면서 붙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널리 쓰이는 전미사들이라서 다 형태를 밝혀줘줍니다. 심지어 문법적인 역할도 좀 강하기 때문에 그 사동전미사나 그 피동전미사 같은 경우에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 형태를 밝혀 적는데 이런 애들이 붙는 건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얘가 됐겠어? 이랬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준다? 이쁘다 이렇게 적어준다고. 우습다 잘 보세요. 웃 플러스 뭐야? 읍다일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런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뭐야? 지금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줍니다. 또 비슷한 거 있어요. 이거 위에 나오는 조항이랑 다른데 웃 뒤에 으개를 붙으면 어떻게 돼? 우스개가 되죠. 이런 애들도 지금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애들입니다. 알겠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주면. 자, 다음 68페이지. 요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이 있었어요. 맞죠? 자, 거기에 이가 붙어서 품사, 그래서 명사가 된 것은 어떻게 한다고? 원형을 밝혀줬습니다. 매불뚝이, 삐죽이, 깔죽이 뭐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을 삐죽하다, 그 다음에 꿀꿀하다, 그 다음에 뭐 깔죽하다, 그 다음에 쌕쌕하다 이런 말들을 쓴단 말이야. 오뚝하다 쓰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원형을 밝혀줬습니다. 알겠죠? 원형을 밝혀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데? 요겁니다.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이요.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으면 걔네는 어떻게 한다고? 원형을 밝혀줬지 않는다.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개구리 얘는요 개굴 플러스 이일 거야. 맞죠? 근데 개굴하다랑 개굴거리다를 씁니까? 안 쓰죠. 안 쓰기 때문에 그런 애들 어떻게 한다고? 소리 나는 대로
대로 적는다고요. 기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럭하다, 기럭거리다라는 말을 안 써. 그렇기 때문에 기러기라고 해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줍니다. 자, 깍두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깍둑 썰다라는 말이 있잖아. 맞죠? 그럼 깍두기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 맞죠? 자, 그런데 얘는요, 깍둑하다, 깍둑거리다라는 말은 안 써. 그냥 깍둑 썰다라는 말을 쓰지. 맞죠? 근데 깍둑하다랑 깍둑거리다는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애들의 이가 붙으면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줘서 깍두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깍두기 예시 얘 여기에도 있었는데 아까 저 앞에 된소리 관련된 조항에도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깍두기가 아까 된소리 관련된 조항도 있었거든요. 자, 그럼 된소리 관련된 조항은요, 이 깍두기에서 뭘 본 거냐면 깍 플러스 둑을 본 겁니다. 깍 플러스 둑은요, 우리가 발음하면 깍둑이란 말이야. 깍둑. 맞죠? 그런데 둑으로 적어주는 이유는 뭐야? 앞말의 받침이 기억이기 때문이야. 맞죠? 자, 그러면 깍둑까지 끊잖아요. 그러면 얘는 표음주의야. 표의주의야. 표의주의입니다. 형태를 밝혀주는 거예요. 의미를 밝혀주는 거야. 그런데 깍 빼고요. 둑이만 살펴보면 얘는 뭐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준 거죠. 그래서 깍두기는요, 여러분들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랑 소리를 밝혀 적는 그 소리를 그대로 적는 표기가 둘 다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요, 깍두기가 적혀 있으면 항상 선지에서 뭘 봐야 되냐면 같이 옆에 있는 애들 쌍들까지 같이 봐야 돼요. 얘가 지금 어느 집합에 들어가 있는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다음 70은 넘어갈 거고요. 71페이지 봅시다. 자, 이번에는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나 희가 붙어서 뭐가 된 거? 부사가 된 거. 아까는 뭐였어? 명사가 된 거. 조항번호 다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하다가 붙는 어근 생각해 봅시다. 급하다, 꾸준하다, 도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딱하다, 어렴풋하다, 깨끗하다 다 쓰는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그 뒤에 이나 희가 붙어서 형태를 그대로 밝혀 적어줍니다. 도저히. 자, 그럼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뭐가 있는데? 갑자기, 반드시, 슬며시. 자, 슬며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슬며시가 그러면 슬며 플러스 이야? 그건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알 수 없어. 왜냐면 우리는 그냥 말로 슬며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뒤에 맨 끝에 글자가 시이기 때문에 그럼 혹시 이게 슬며 플러스 이일 가능성이 있나? 를 생각해봤을 때 얘는 가능성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슬며시라고 포기할 때. 이해되죠? 왜 가능성이 없는데 슬며하다나 슬며거리다를 쓰지 않기 때문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갑자기도 얘는 어원 찾을 수 있지. 갑자기라는 말이 있잖아. 맞죠? 갑작스럽다. 근데 스럽다는 쓰는데 하다나 거리다는 안 써. 맞죠? 그래서 이가 붙어서 어떻게 됩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반드시. 자, 반듯하다 할 때 반듯은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 그냥 뭔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의 반듯이잖아. 맞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반드시는 뭐야? 반드시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 맞죠? 그래서 둘이 의미가 서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로 볼 수 없어요. 같은 단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뭔데? 꼭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듯하다랑 반듯거리다는 없거든. 맞죠? 그래서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반듯하다 라고 하는 것에 이가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의자에 반듯이 앉아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말은요 반듯이도 있고 반듯시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부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 뭐 오뚜기, 일찍이, 해주기. 일찍하다 쓰죠. 오뚝하다 쓰고요. 그 다음에 더욱하다, 그 다음에 곰곰하다 뭐 이런 말 쓰기 때문에 이가 붙어서 된 말도 전부 형태를 밝혀 적어줍니다. 자, 다음 넘어가고요.
그 다음 74페이지 봅시다. 미안합니다. 75페이지고요. 75페이지. 자, 문장이 이렇게 있어요. 오늘 몇 월 며칠이야. 그 다음에 며칠째 이러고 있는 거야. 지원아, 위야 아래야? 위야 아래야? 뭐라고요? 밑 아래야? 채영아 뭐야? 이거 위야 아래야? 위야 아래야? 자, 잘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싶시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보다 많은 문법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문법적인 지식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내가 아까 표준 한글 맞춤법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소리 나는 대로 쓴다고 했어요. 어원에서 일반적인 문법 원칙을 따르지 않거나, 맞죠? 그 다음에 어원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원래 가지고 있는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 이건 어원을 찾을 수 없는 거랑 비슷한 거나, 맞죠? 자, 그래서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 했죠. 그러면 얘가 일반적인 문법 원칙을 따르는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얘를 며칠로 쓰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얘를요 몇 일로 쓰든 며칠로 쓰든 뜻이 달라. 똑같아. 뜻이 똑같지, 맞죠? 그러면 며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할까요? 여기에서 왔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인 문법 원칙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봐야 돼. 얘 발음하면 어떻게 되는데, 지원아? 발음해보세요. 몇 월이야? 왜 그런데? 음절 끝소리 규칙 때문에. 그러면 얘도 똑같이 뭐라고 발음해야 돼? 몇 일이라고 발음해야 돼요. 혹시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옛날 서울 사시는 할아버지들 중에 이렇게 오늘이 몇 월 몇 일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는데, 우리는 몇 월 며칠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똑같은 규칙이 적용돼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덜로 발음되는 이유는 뭔데? 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야? 음절 끝소리를 적용시켜준 상태에서 연음시킨 거 아니야. 그러면 월이 실질 형태소면 얘도 실질 형태소겠지. 맞죠? 자, 그럼 얘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니까 얘를 디귿으로 바꿔서 연음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발음한다고 안 한다고? 우리 안 해요. 심지어 얘는요 이 또는 야요요유로 시작합니다. 초성이. 맞죠? 자, 그래서 이 또는 야요요유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까지 첨가되게요? 니은까지 첨가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몇 일이 돼야 돼. 오늘 몇 월 몇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 없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문법 원칙이 적용이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리 나는 대로 써야지. 이해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말에는요 이라고 하는 표기는 아예 없습니다. 알겠죠? 몇과 1이라고 하는 표기는 아예 있을 수가 없어. 얘를 이렇게 표기하는 순간 무조건 뭐로 읽어야 돼? 몇 일로 읽어야 돼요. 맞죠? 근데 몇 일로 읽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다 며칠로 읽어요. 며칠로 읽는 순간 표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규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거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원이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끌탕, 그 다음에 골탕, 그 다음에 골병, 오라기, 불이 낙해. 불이 낙해요, 여러분들. 원래 이거 중세국어 때 어떻게 쓰였냐면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흔적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불이 낙해라는 뜻을 생각해 봐봐.
뭔가 다급하게 뭘 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 불이 났으니까 뭐 다급하게 행동하는 뭐 이런 걸로 이제 처음에 만들어졌겠지만 이 불이 났기가 그래서 실제로 불이 났다라는 의미가 있냐고요? 없단 말이야. 그냥 다급하다의 의미만 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원래 그 원적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이 났게를 그 상황에 쓰는지 불분명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어떻게 한다고? 어원이 불분명한 걸로 다 그냥 한데 묶어가지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전부 어떻게 한다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라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머지도 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는요, 여러분들. 이도 되고요. 니도 됩니다. 얘는 둔법칙이랑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간니, 덧니, 사랑니 이러잖아. 얘도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빨 이러잖아. 얘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그 이면서 동시에 니예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변했다, 둔법칙이 적용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얘는 그냥 이 또는 이야. 그냥 같은 소리입니다. 자, 하면은 끝났어요. 사이시오스는 내가 2번 얘기했기 때문에 뺐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조금 이따가 저기 중국으로 좀 들어갈게요.